한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한 여성이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를 데리고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모두가 말렸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데리고 뭐하러 한국에 가냐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그들이 보게 된 광경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도 단순한 인생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78세 참전 용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한국에서의 60일 전 세계를 뒤흔든 단 한 편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해군 군의관 사라 맥팔린입니다. 버지니아주 포츠머스 해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을 잃은 후 10년째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베드포드 요양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매를 늦출 뿐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78세의 제 할아버지 존 맥팔린, 전직 해병대 중령이셨던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군대식 농담을 던지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호스피스 케어를 권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할아버지 약을 챙기고 밤마다 깨서 확인하고 주말마다 병원을 다녔는데 이게 끝이라는 거였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그때만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 제약을 이유로 치료 횟수는 제한되고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환자 한 명당 할애되는 시간은 고작 10분이 전부였어요. 할아버지 같은 고령 참전 용사에게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한국 땅을 한 번만 더 밟고 싶구나. 그곳에서 죽은 내 전우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해서 3년을 그곳에서 보내셨죠. 돌아오신 후에도 늘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참호에서 떨며 지새운 이야기. 현지 아이들과 초콜릿을 나눠 먹던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시기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전우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치매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억은 사라져갔지만 한국에서의 기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가끔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기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말들을요. 하지만 동시에 아픈 표정도 지으셨습니다. 그 땅은 너무 아파. 내 친구들이 거기서 죽었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다고.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아파했던 그 나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고 말이죠.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삼촌들은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기 치매 환자를 데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겠다고?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사촌 형들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 이야기만 나와도 괴로워하시잖아. 왜 굳이 상처를 건드리려고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몰래 대한항공 직항편 티켓을 예약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병원 진료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사라야, 정말 그곳에 가는 거냐? 혹시 내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면 어쩌지? 불안한 표정이셨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어요. 가끔 톰, 마이크,
라며 전우들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공항 안내방송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0년 만에 한국 땅에서 듣는 한국어였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멈춰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지금의 한국이라고? 이렇게 화려하고 넓다고? 할아버지는 공항 로비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으셨습니다. 70년 전 폭격으로 파괴된 김포공항의 임시 건물에서 떠나셨던 분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보고 계신 거였어요. 사라야, 이곳이 정말 그때 그 나라가 맞나?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져 있던 그곳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세점의 화려한 불빛,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때 대한항공 지상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탑승할 때 의료진단서와 함께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내용을 미리 알린 상태였거든요. 장거리 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은 어떠신가요? 그리고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손짓했어요. 그곳에 있던 여러 명의 직원들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각각 저만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어린아이였다고 하셨어요. 그때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늘 기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사라야,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지? 나는 단지 전쟁에 갔다 온 것뿐인데.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최신형 자동차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스템, 그리고 기사님의 친절한 서비스까지.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그 땅이 이렇게 발전했고, 그때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아예 몸을 창가에 바짝 기대고 계셨어요. 이곳에 다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때는 부서진 다리 하나뿐이었는데. 저 높은 빌딩들은 또 뭐야? 70년 만에 이런 도시가 생겼다는 거야?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엿보였어요. 사라야, 내가 알던 서울은 온통 잿더미였어. 집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천막이나 판자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이게 정말 같은 도시가 맞나? 저도 서울은 처음이지만, 제 예상보다도 훨씬 멋진 도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환대와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였습니다. 호텔에도 할아버지께서 고령이신 점과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휴식차 들린 것이라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프런트 직원이 할아버지 모습을 보더니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입니다.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에서 참전 용사분들이 오시면 항상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의 제2의 고향이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전통 찻잔 세트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이 작은 선물로 저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완전히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기억하던 한국과 너무 달라. 그때는 모든 게 무너져 있었는데 아이들은 굶주렸고 어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7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데려온 건 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밤새 열이 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급하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령 환자라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30분 만에 전문의와 만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할아버지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의사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존 씨,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증상만 빠르게 확인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게 전부였는데 김 교수님은 할아버지와 15분 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한국에 오신 이유도 들어봐도 될까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걸 알게 되자 김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육군 소위로 복무하시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진료 후 저를 따로 불러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보다는 양상이 조금 다른 PTSD가 동반된 알츠하이머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와 한국 풍경에 노출되면서 뇌파 활동이 일시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환경 자극이 잠든 기억을 깨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이죠. 미국에서는 환자를 케이스로 봅니다.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봐야 하죠. 모든 것은 보험과 가격으로 책정되는 만큼 시간도 없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사람으로 봤어요. 그 사람의 인생과 감정, 그리고 상처까지 함께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알고 보니 김 교수님은 신경과 전문의가 되신 후 PTSD와 치매를 함께 앓는 참전용사들을 연구해 오셨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참전용사분들의 심리적 상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명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특별함이라는 걸요. 단순히 기술이 앞서서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거였어요. 김 교수님이 가져온 자료는 놀라웠어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부대별 명단, 주요 전투 기록,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증언 모음집까지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발견한 건데 강렬한 감정적 기억일수록 치매 환자의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전쟁 기억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기억 중 하나죠. 존 씨가 속했던 부대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전우분들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잠시 후 김 교수님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어요. 미 해병대 1사단 3년대. 여기 있네요. 그 명단에는 할아버지 이름과 함께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전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톰 윌슨, 마이크 존슨, 데이비드 리.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단을 만지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부대 명단이야? 70년 만에 다시 보는구나. 김 교수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존 씨, 이런 기록들이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단순한 약물 치료와는 다른 접근법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찾아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료를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친구들아, 이 사람들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만 잊고 살려고 했는데.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존 씨, 잊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마음 깊이 묻어두신 거죠. 이제 그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약물 치료가 아닌 할아버지의 인생과 기억을 되돌리는 치료였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이 김 교수님은 특별한 분 같아. 나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거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치료법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이죠. 치료 3일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조금이지만 걸음을 걸으시려 하셨던 거예요. 김 교수님도 신기해하셨어요. 환경치료의 효과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뇌의 감정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운동 기능까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오후에 할아버지는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도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옆 병동에서 환자들을 위한 국악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아버지, 아리랑을 아세요? 그때 한국 아이들이 불러주던 노래야.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노래였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자꾸 생각났어. 그때 옆에서 듣고 계시던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같았는데 할아버지의 참전용사 배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때 한국 전쟁 때 참여하셨던 분인가요? 저는 그때 서울역 근처에서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미군 아저씨들이 와서 빵하고 우유를 나눠주셨어요. 그 빵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믿기 어려워하셨죠.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지만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작은 행동을 감사하며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김 교수님은 할아버지와 함께 기억에 남은 곳을 다녀와 보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임진각에 가고 싶어. 그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했거든. 임진각까지 가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논과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렇게 푸르렀구나. 그때는 모든 게 제로 변해 있었는데.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기념비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속했던 부대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미 해병대 1사단 3년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친숙한 이름들을 찾아가셨어요. 톰, 여기 있구나. 마이크도, 데이비드도. 갑자기 할아버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석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 난 돌아올 수 있었고 너희는 못 돌아왔지. 혼자 살아서 미안해. 너희를 잊고 살려고 해서 미안해. 70년 동안 가슴에 꽁꽁 묻어두셨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한국 관광객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한참을 우신 후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비석 앞에서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하셨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편히 쉬어.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졌어. 너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이 땅이 이렇게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해. 그때 임진각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참전용사이시군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관리소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벽면에 참전용사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하시는 참전용사분들이 남겨주신 메시지들입니다. 어르신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방명록에 글을 쓰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이제야 이해가 돼.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를. 오늘 이 순간들을 위해서였구나.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였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한 얼굴로 저녁을 드셨어요. 7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습니다. 치료 일주일째 할아버지에게는 긍정적인 놀라운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식사량도 늘었고 웃거나 기억하시는 것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톰, 대답해. 제발. 안 돼, 못 두고 가, 못 가. 간병사 이모가 급히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김 교수님이 밤늦게 병실로 오셨어요. 존 씨,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국병원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진정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교수님이 할아버지와 조용히 상담을 하셨어요. 존 씨, 어젯밤 꿈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장진호 전투 1950년 12월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죠. 김 교수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중국군 12만 명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우리는 고작 3만 명 함경남도는 너무 추웠어요. 영하 40도 추위에 총도 얼어붙었죠.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톰에게 포탄 파편이 날라왔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혼자 걸을 수가 없었죠. 비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마이크와 나 둘이서 톰을 부축해서 후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군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톰이 말했어요. 날 두고 가. 너희라도 살아야 해. 하지만 우리는 거부했죠. 절대 두고 갈 수 없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어진 폭격 속에서 우리는 셋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와 마이크는 톰을 찾으려고 했지만 적군이 너무 가까웠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후 마이크는 추위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7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더 용감했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김 교수님이 조용히 의자를 할아버지 곁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존 씨, 제 할아버지도 전쟁을 겪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죠.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택만을 남겨놓는다라고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김 교수님을 바라보셨어요. 폭격 속에서 흩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전쟁이 만든 비극이에요. 당신이 더 용감했어도, 더 강했어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세 분 중 어느 누가 살았더라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당신들은 서로가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요.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견디지 못했던 것도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는 때로 몸보다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거든요. 김 교수님은 따스히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을 기억해왔잖아요. 그들이 당신 마음속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된다고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치료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혼자서 식당에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존 씨,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김 교수님이 할아버지를 살펴보셨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가끔 눈을 뜨시고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듯 했죠. 그중 한순간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라야, 정말 고맙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어서 내 친구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해 보이셨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없이 한국 땅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추도식을 준비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찾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인정과 감사였구나 싶었거든요. 존 맥팔린 씨는 20세의 어린 나이에 낯선 땅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78세에 다시 이곳을 찾아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에서 주관하여 많은 분들의 애도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존 전우는 이제 진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킨 이 땅에서 영원히 쉬실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정한 귀향을 하신 거라고요. 70년 만에 찾은 진짜 고향, 한국에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포츠머스 해군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맥팔린 치매, PTSD 통합케어센터 개원을 축하합니다. 이 센터의 운영 철학은 간단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환자를 케이스가 아닌 인간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의료진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환자 한 명에게 30분씩 할애한다고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나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환자의 인생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봤어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한 치료를 미국에서도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님과 재회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라 박사님이 가져간 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마음, 우리가 가진 정을 가져간 거죠. 정이요? 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픈 것처럼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 의료의 핵심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져간 건 단순한 치료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그 정신을 가져간 거였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임진각에서 만난 할아버지, 병원의 간호사들, 호텔 직원들.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2년 후 우리 센터는 미국 내 최고의 참전용사 치료기관으로 인정받았어요. 치료 성공률은 기존 병원의 3배, 환자 만족도는 9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70년 전 어린 나이에 이 땅을 지키러 온 용사를 잊지 않고 70년 후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따뜻하게 맞아준 그 마음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이겼고 한국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이것이 제 할아버지 존 맥팔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